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자, 평균분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위에 올려야 돼요. 다시 한번 표준 편차를 위에 올리고 평균을 밑에다가 내려야 됩니다. 평균분의 표준 편차. 다시 말해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먼저 찍고 그리고 나누기 평균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동계수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얘를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 해당하는 기술 통계를 구하실 수 있겠죠? 값들을 한꺼번에 다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오류가 있으면 그냥 오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화면상에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상당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있다면 얘가 계산이 될까 안 될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네. 문자가 섞어져 있다면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보고 내가 판단하면 돼. 아, 이건 문자구나 아니구나. 그것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카운트, 여기 나오는 카운트 i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 설명드립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대첨조, 절대첨조 아시나? F4를 통해서 고정하시는 거 아시나요? F4를 통해서 고정하는 거. 네, 화이팅. 요것만 조금 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얘 셀을 찍으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셀을 찍으시면 얘는 뭐라고 나오나요? A9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셀 주소 자체가 A9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를 아래쪽으로 긁으면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당연히 A1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긁어볼게요. 얘를 오른쪽으로 긁으면 어떻게 나올까? 얘는 오른쪽으로 긁어버리면, 그렇죠? 얘가 여기서가 아니라 얘를 이동을 시켰으니까 B9가 되겠죠? 얘는 완전히 유동적인 것입니다. 얘는 완전히 주소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유동적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F4를 누르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요. 여기다가 F4를 누르면, 여기서 F4를 눌러볼게요. F4를 딱 누르면 달러가 붙어요. F4를 누르시면 달러 붙는데, 이 달러 붙어버리면 이 앞쪽에 달러가 붙어요. 이 앞쪽에 달러가 붙으면 얘는 완전히 고정이 돼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떨어져 얘는 완전히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아래쪽으로 긁더라도, 다시 얘를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긁거나, 요거서 할게요. 요거로 할게요.
요거로 할게요. 얘를 F4로 완전 고정시켜버리면 얘는 아래쪽으로 긁거나 오른쪽에 긁더라도 무조건 얘 주소가 고정이 돼버립니다. 달러가 붙으면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 참조라고 해서 얘를 달러를 풀면 F4를 더 누르시면 풀리게 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F4를 누르면 해당하는 문자와 숫자 중에 문자가 유동적이 되고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숫자가 고정된다는 것을 로가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 자체가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컬럼은 유동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컬럼은 유동적으로 풀린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래쪽으로 긁으면 얘가 무조건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에 반해서 오른쪽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을 긁으면 해당하는 위치가 얘는 해당하는 부분은 요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쵸? 요 위치들이 바뀌는 거죠? 네. 요 반대가 되면 뭐가 될까요? 요 반대가 되면 컬럼만 고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컬럼만 고정되기 때문에 얘를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는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혼합참조. 그러니까 달러를 붙일 거냐 말 거냐. 뭘부터 붙일까? 해당하는 문자에다가 달러를 붙여버리면 앞에 선행이 돼버리면 컬럼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컬럼이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동이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번에 카운트 if를 쓸 건데 카운트 if 명령어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카운트 if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범위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이 범위에서 0이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남성 구성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0이 몇 개냐, 1이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이걸 뭐다 우리는 카운트 if라고 합니다. 자, 카운트 if부터 보겠습니다. 는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범위를 먼저 찍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를 찍고 범위를 찍어야 되느냐, 범위를 찍고 인덱스를 찍느냐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찍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인덱스. 자, 진행합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어딘가요? 부서별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부서별 인원식이겠죠? 네. 그 다음 얘는 완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얘 해당하는 부서별 인원에서 찾아내는 거니까. 컴마. 제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는 어디에 있나요? 기초통계에서 0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통계에서 0을 찍어야 되겠죠? 범위에서 다시 한번 부서별 인원수 데이터에 다시 한번 데이터에 부서별 인원에서 해당하는 0이 몇 개인가를 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래쪽으로 긁고 오른쪽으로 긁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긁을 땐 얘는 유동적으로 풀려야 되죠. 요 뒤에 있는 숫자가 풀려야 되죠. 그에 반해서 오른쪽으로 긁으면 이 컬럼은 완전히 고정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컬럼은 고정시킵니다. 뭐라고요? 컬럼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F4를 통해서 한 번만 누르면 절대 고정, 한 번 더 누르면 로우를 고정, 한 번 더 컬럼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나오시고 오른쪽 쭉 긁어버리면 실제로 이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함수를 잘못 쓴 것 같다. 제가 함수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함수를 잘못 썼어요. 뒤에 요걸 함수를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9가 돼야 되는데 제가 94를 찍어버렸어요. 여기서 F4를 통해서 컬럼만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쵸? 네, 컬럼만 고정시키면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카운트 if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 한다 우리는? 카운트 if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팀장 중에 0명이 있다는 것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550명. 그 다음에 1명 있는 팀은 165명, 2명 있는 데는 151명, 3명 있는 데는 21명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직군 같은 경우는 502, 425, 수도권 여부도 533, 398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뭐란다?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 한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빈도 분석. 이거를 우리는 토탈 합쳐서 기초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술 통계, 얘는 기술 통계, 얘는 빈도 분석. 합쳐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초 통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변동계수 0.5 이상이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0.5 이상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걸 0.5 이렇게 쫙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일일이 보기가 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일일이 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0.5 이상만 표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0.5 이상만 음영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컬럼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로를 선택하세요. 분석 대상을 먼저 선택하세요. 자, 지속적으로 갑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홈에서 뭐예요?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이라고 나오는데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그다음 뭐 사이다, 뭐보다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표현이 돼요. 그것만 딱 색깔이 더 표현이 됩니다. 상하위 규칙을 보시게 되면 상위 10개, 하위 10개,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인데 퍼센트나 개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갑니다.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은 선택한 컬럼에서, 다시 한번 선택한 컬럼에서 알아서 평균을 구해서 얘보다 크면 요걸로, 아니면 요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5점 촉도인데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이 만약 4예요. 정말 4.0000000으로 나왔어. 근데 실제 값이 4가 되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수가 평균이 정수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을 테니까. 네. 자, 그 다음 데이터 막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아이콘 집합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서 뭐보다 크다. 다시 셀 강조 규칙에서 뭐라고요? 뭐보다 크다. 몇으로 하면 될까요? 0.5로 할게요. 뭐라고? 얘를 뭐라고요? 0.5로 넣어버립니다. 0.5로 딱 넣어버리면 그거보다 큰 것만 표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거보다 큰 것만 쫙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구나 라고 되시는데, 부서별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분포가 좀 넓다. 어떤 데는 좀 많을 거고 어떤 데는 적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네, 다국적 비용은 원래 그렇구나. 남팀장은 그렇지만 여팀장은 매우 높다는 거,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얘는. 이 자료는 매우 편차가 크다는 거. 뭐냐면 0에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뭐라고요? 0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 결과를 그냥 안고 갈 거냐 쪼갤 거냐. 이거는 그냥 현재 상황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현재 상황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좀 짜게 해야 됐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0 자체를 지워버리고 요거만 가지고도, 아니면 요거랑 요걸 합치는 거죠. 그래서 500명 0하고 1명 이상, 뭐라고요? 0과 1명 이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얘를 선택하십시오. 아무 데나 선택하세요. 빈도 분석에서 아무 데나 선택하세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여기서 막대 그래프라고 있어요. 막대. 데이터 막대 놓으시면 해당할 부분이 얘가 막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막대로 나와요. 잘 나타나고 계시죠? 자, 참고적으로 얘를 이 부분만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면, 다시 얘 컨트롤 C, 얘를 그냥 워드나 뭐 한글이나 붙여버리면 얘가 내가 원하는 현재 이 방향성으로 안 나고 표 형태로 붙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 형태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컨트롤 Alt V로 붙여요. 뭐라고요? 컨트롤 Alt V. 다시 컨트롤 Alt V로 붙이면 그림으로 혹은 비트맵으로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이걸 쓰는 이유는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데 정말로 막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표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설명할 때가 좀 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죠. 이번에는 자, 여기를 한번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자, 1월달부터 8월달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1월달부터 8월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다시 한번 1월달부터 8월달이라고 가정할 건데 이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뭐라고 평균을 한번 쫙 비교를 해볼 건데 가장 높은 게 뭐냐, 가장 낮은 게 뭐냐 보면 눈에 한눈에 잘 안 보여요. 얘가 눈에 한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얘를 조금 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랭크를 달아도 됩니다만은 랭크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 여기까지 싹 선택을 합니다. 선택되셨죠? 예, 선택되셨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다시 홈에서 조건부 서식, 여기서 해당하는 아이콘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아이콘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여기 부분만 선택하세요. 여기 부분인데 요걸 먼저 선택하게 보겠습니다. 0으로 나온 거 0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드릴게요. 가장 높은 거와 가장 낮은 값을 우선은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고 가장 높은 거와 가장 낮은 것을 하고 얘가 그냥 5등분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를 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5등분의 간격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요.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 놓고 지가 알아서 5등분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해당하는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눕니다. 그 집단을 나눠서 얘가 가장 낮은 집단이 되겠죠. 얘가. 그쵸? 그 다음 얘가 가장 높은 집단. 높은 집단도 되고요. 얘는 20%씩 되겠죠. 20% 될 거고 얘는요. 3분의 1씩 될 거고 얘는 25%씩 될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쓰는데 도저히 색깔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할 때마다 좀 까먹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제일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안 하시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동그라미로 나온 데가 가장 상위 20%에 속한다. 뭐라? 상위 20%에 해당되는 범위다. 20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나온 데는요. 하위 20%의 범위다. 범위다. 해당하는 최대 채도를 5등분을 나눴을 때 가장 낮은 집단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장 작구나. 집단을 나누고 싶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잘라냅니다.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를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용 시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능을 알고 계셨어요? 화이팅! 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상위 10%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라고요? 상위 10%만 선택하는데 상위 10%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 하나 있어. 그러면 100이 원래 상위 10%라는 것은 100개 중에 10개만 딱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100 나오고 하나만 5 남아 10이 돼. 그러면은 상위 10%가 다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빼고는. 다 똑같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정말로 원하는 상위 10%딱 정확한 값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똑같은 값이 많다면 그게 속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위 10%라는 거 다시요. 상위 10%라는 것은 100개 중에 10개가 위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5, 30 이거 자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자의 분포를 배려를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보내다 상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죠. 여러분 비교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쓰실 겁니다. 점수가 상위 10%와 하위 10%만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상위 10%, 20%와 하위 20%의 평균을 각각 계산을 해요. 그리고 얘를 나누는데 연차별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연차별로 이 갭들이 점점 커진다면 양극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학과별로도 나눠보는 거예요. 학과별로 연차별로 쫙 나눴더니 이 연차별로 했더니 그 격차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떻게 된다? 해당하는 학과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뭐라고요? 양극화가 좀 더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실 때 상위 10%, 하위 10%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균 이상, 평균 미만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 평균 이하로 해요. 자, 첫 번째 1, 여기 나오는 1월 달만 먼저 선택할게요. 여기 1만 먼저 선택할게요. 선택되셨죠? 네. 여기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 상하위 규칙. 다시 말하면 상하위 규칙. 그래서 상위 10%. 다시 말하고요. 상위 10%를, 상위 10%로 할게요. 상위 10%로 할게요. 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상위 10%에 대한 값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것만 다시 필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얘들만 선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 있는 필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 기준 필터를 봐주세요. 뭐라고요? 색 기준 필터에서 색을 선택하시면 요것만 딱 선택이 됩니다. 해당하는 상위 10%에 대한 것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음영은 정말 음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색깔은 정말 음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찾기에서도 음영이 찾기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음영으로는 못 찾아요. 필터에는 걸리지만, 다시 말하면 필터로는 걸리지만 찾기로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음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되셨죠? 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예, 조건부 서식 해제하고 갈게요. 조건부 서식 해제하고 갈게요. 전체 규칙 지우기. 그리고 요도 필터 다시 풉니다. 필터를 다시 한번 풉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원으로 된 것도 필터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원으로 표기했던 것들도 표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선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선별됩니다. 아까 전에 원 하는 것도 선별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이콘 집합. 다시 아이콘 집합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색 기준 필터에서 얘만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얘들만 싹 추출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여러분 집단을 볼 때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잘 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얘를 또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다시 풀게요. 필터 다시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부 서식도 다 없애버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규칙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시트 전체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1월달부터 8월달을 선택합니다. 다시 1월달부터 8월달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것만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상위 15%에 해당되는 것들만 음영 처리를 해볼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1월달과 2월달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월달과 2월달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놓고 상위 10%를 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해당하는 값의 영역에서 각각의 컬럼의 상위 10%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고요. 각각의 컬럼별의 상위 10%가 아니라 영역을 전체 다 선택해서 선택한 영역에서 상위 10% 혹은 상위 15%를 선정을 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물론 1월달과 8월달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수 있겠죠. 1월달부터 8월달까지, 12월달까지 해서 상위 15%에 속한 달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자, 1월달부터 8월달 넣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입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상하이 규칙. 그래서 상위 15% 선택할게요. 뭐라? 상위 15%. 상위 15% 하게 되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월, 2월, 3월, 6월, 8월이 여기까지가 다 상위 15%에 속았다는 거고, 이분은 단 한 번도 상위 15%에 속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당하는 부분은 조건부 서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상위 10%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요? 월을 그렇게 산란하고 속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없느냐. 근데 요쪽 해당하는 달만 유난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기술통계 간단하게 한번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만 여기서 시간 조금 10분 정도 쉬고 할게요. 네. 10분 정도 쉬시고 다른 메뉴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10분 쉬시겠습니다. 네.